안녕하세요. 동행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가 개엄 1년 되는 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체 이 재판을 몇 번 받고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매일 뉴스에서는 재판 소식이 들려오곤 있는데 이 재판이 대체 어떤 재판인지, 그리고 3특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어느 정도 기소를 한 건지 매일매일 뉴스는 접하지만 정작 많이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점포를 선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좀 달라진 모습으로 재판정에 자주 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이번 주에 구형까지 있었죠. 검찰 구형.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 3특검의 활동이 곧 종료가 됩니다. 최상병 특검은 종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 특검은 어디까지 왔고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재판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을까요? 재판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2개의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매일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매일처럼 느껴지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끔은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도 하거든요. 근데 본인 재판은 지금 2개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내란 혐의. 저 이번 주만 보면 그러면 3번인데, 왜냐면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1일부터 새로운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3개의 재판이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보통 재판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속 재판하면. 어쨌건 그러니까 보면 내란 재판이 이렇게 잡혀 있고 빨간색, 세포방해 재판이 이렇게 잡혀 있고 새로운 재판이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더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의 재판이니까 5일 중에 이틀은 차는 거고, 하나 더 시작하니까 이제 3번이 돼. 일주일에 3번 재판 받을 상황이 되는 거고, 때로는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가니까 거의 매일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거냐? 첫 번째 재판은 이게 가장 중요한 재판이죠. 빨간색.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본질을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 재판부가 바로 이 지기현 재판부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은요, 3특검과 무관하게 그 전에 이미 검찰이 12월 3일에 개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1월 26일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4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왔어요. 1심은 거의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걸 이제 내란 특검이 받아가지고 수사하고 또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이제 판결문 쓰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면 이 가장 중요한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8일, 내년이죠. 1월 18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기억나시겠지만 한번 구속됐다가 한번 풀려났잖아요. 이게 지기현 판사가 그거 풀어줬다가 여당이 이제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 기소된 시점이 이제 올해 7월 19일이에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구속 기한은 6개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내에 1심 선고가 나면 뭐 이제 상관이 없지만 1심 선고가 늦어져서 6개월 뒤까지 선고가 안 나면 그 선고 날 때까지 풀려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랬다가 뭐 예를 들어 1심에서 다시 구속시키세요. 그럼 다시 구속이 되는, 재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1심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월쯤 나온다고 생각하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18일에 풀려났다가 2심 결과를 보고 다시 구속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니면 뭐 무죄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관측으로는 만약에 이때 구속 만료가 되면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를 할 거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때 풀려날 거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2월쯤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제가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핵심 증언들이, 증언 인사들이 이제 이미 마쳤습니다. 내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뭐 곽종근 당시에 국회에 이제 군인을 보낸 특전사죠. 예, 특전사령관. 의원들 끌어내라 내가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 나와서 증언했고요. 여기 나왔어요. 이 재판이에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나와서 내가 뭐 말렸었다 증언. 뉴스에 나왔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특전사 공수여단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 당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서울경찰청장. 당시 더 사렵게 판단 못해서 후회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이미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 혐의가 뭐 워낙 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법 제87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직연 판사의 선택지는 단 3가지입니다. 무죄, 무기징역, 마지막 사형. 3개 중에 1개의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이 재판이. 지금 이 본질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엄에 대한. 근데 이게 아니죠. 재판이 지금 2개가 더 있잖아요. 하나 시작했고 2번째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 재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체포영장 이제 처음에 계엄하고 나서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관저에 이제 대통령 머물고 있고,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경호처를 불법으로 동원해서 이 저지하려고 한 혐의, 요겁니다. 혐의로만 따지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대통령 경호법 위반 혐의, 범인도피 교사 혐의, 요런 것들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 사람들이 주로 나오겠죠.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는지, 그때 뭐 경찰을 뭐 이게 총으로 쏴서라도 막아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관련된 거고. 2번째, 이 재판은 좀 달라 보이지만 요 내용도 같이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엄 당일날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국무회의라는 거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무위원은 다 자기가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이렇게 일사천리로 해서 몰아붙였다는, 그래서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그 다음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문제가 될 걸 예상하고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거. 그 다음에 허위로 공문서 작성했다는 혐의, 뭐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요, 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7월 19일에 기소가 됐고 9월 26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면 다 그냥 직위원 판사가 할 것 같은데, 어때 보면 다른 판사가 앉아있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박사님들 똑똑하셔서 안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재판부가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꽤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비화폰 삭제라는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 기억나시죠? 비화폰 삭제, 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방침이 어긋나면 박살나는구나 생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두려워할 테니 총기를 보여주면서 훈련 영상을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요런 이제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후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문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허위 작성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부속실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번째 재판이 이제 1일부터 시작됐다는 그 평양 무인기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10월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게 하려고. 그럼 북한이 도발하면 그걸 명분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그 의혹에 대해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 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11월 10일에 기소가 됐고 1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다른 재판부예요.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 백대현 판사, 이정엽 판사가 이제 요거 평양 무인기는 하고 있고, 요거는 김용현 전 장관,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도 이 건으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일반 이적 혐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더 센 외환 유치죄를 이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 두 가지 혐의로만 재판을 기소가 됩니다. 그게 하나가 내란 혐의, 아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또 하나가 외환죄. 외환죄는 뭐냐면 이거예요. 외국과 통모하여는 뭐냐면 통했다는 뜻이에요.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대한민국 엄청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면, 그게 외환죄인데, 통하려면 뭔가 외국 어떤 세력과 뭔가 통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적이라는 건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하면 이적죄잖아요. 보통 이적죄가 국가보안법, 간첩들한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자. 얼핏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 누구한테 이로운 거야? 그럼 적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이잖아요. 그럼 북한한테 이게 왜 이로운 거야? 라고 보면 이 혐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평양 무인기가 떴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 무인기를 보고 그때 막 이런 거 보냈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인기라는 게 우리의 군사 기밀인데 그 기밀을 보내서 그 군사 기밀이 북한의 손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우리의 군사적인 기밀을 알게 됐다. 그게 북한한테 이로운 거다. 이 혐의로 이적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재판. 이건 또 뭐냐? 무슨 얘기냐면 재판이 이제 진짜 더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세 개의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네 번째 재판이 곧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최상병 특검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하는데요. 첫 번째 기소한 게 이 네 번째 재판이 될 건데 뭐냐면 최상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구하다가 이제 순직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순직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제 보고를 한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있으니까 VIP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설. 그래서 경로한 이후에 임 사단장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외압이 행사됐다는 혐의. 그래서 박정훈 대령, 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던 박정훈 사단장은 이제 뭐 이렇게 자천 항명이라고 해서 처벌받는 요게 이제 외압 행사 혐의인데 요게 이제 기소가 됐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 서류 무효 혐의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VIP 경로설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이 기소를 한 거죠. 이거는 또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재판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1일에 기소가 됐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재판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우인성 재판부에서. 근데 최상병 특검이 기소를 따로 했어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먼저 이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고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하나를 더 기소한 게 뭐냐면 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이때 당시에 워낙 논란이 되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종섭 대사를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설명은 이랬었습니다. 호주가 우리가 방위산업, 방산, 우리 물건 팔 것도 많고 해서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종섭 장관을 보냈다 했는데 최상병 특검은 그게 아니라 이때 이 혐의로 이미 시끄러우니 이 VIP 경로설 이런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해외 도피를 시켰다 이렇게 보고 해외 도피 혐의를 그래서 범인 도피 혐의, 그다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기소했어요. 요거는 또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 재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 재판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판사가 계속 바뀌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스 보시다가 앞으로 자 이정엽 판사는 이랬습니다. 그럼 아 이게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하는 거구나. 자 우인성 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면 아 순직해 VIP 경로설 묻는 거구나. 외압수사. 앞으로 이제 한성진 판사 하면 아 이종석 호수대사. 지기현 판사 내란 혐의. 백대현 판사 하면 아까 체포방해 뭐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좀 뉴스 볼 때 더 눈이 뜨이시겠죠? 요것도 11월 27일 최상병 특검이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기소한 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받게 되는 재판은 요거 이제 최상병 특검 끝나면서 5개 재판이 됐고, 근데 문제는 아직 이 두 특검이 안 끝났어요. 내란 특검은 12월 14일에 끝나고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마 끝나기 전에 또 추가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럼 또 재판을 받게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2개가 진행 중이고 1개는 시작했고 나머지 2개는 곧 시작을 하고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또 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재판을 몇 개 받고 있을까요? 동투더 뉴스. 김건희 여사의 재판 상황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을까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1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는 재판 상황이 이렇게 매일매일 들리는 것 같지는 않죠. 뉴스를 보면. 자, 1개의 재판인데 그렇다고 한 건은 아니고요. 3건이 1개의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요거는 이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뭐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뭐 이렇게 이런 녹취 같은 게 나오고 증언도 나오면서 조금 이제 상황이 김 여사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갔죠. 처음에 이제 나는 수익 얻은 것도 없고 공소시효도 끝났고 나는 가담한 거 없고 난 돈만 태웠다 했다가 약간 좀 불리한 증언들이나 진술들이 좀 나오고 불리한 녹취가 나오고 이제 증언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같은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 하나가 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받은 혐의. 요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돼 있다는 거죠. 네, 명태균 씨가 나와서 증언도 했습니다. 나는 의뢰 없이 나 혼자 진행을 했다라는 뜻으로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김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아본 건 맞는데 뭔가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주니까 받기만 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맞서고 있고요. 이 재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은 뭐냐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샤넬백, 그다음에 그 그라프 목걸이 요건이죠. 통일교로부터 명품 백들을 받고 거기다 이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알선수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라고 했다가 이제 아니 뭐 왜냐면 줬다는 쪽, 그 윤영호 본부장, 그리고 받았다는 쪽, 건진법사가 다 그래 맞아요 받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샤넬백은 내가 거절 못해서 2번 받았다. 하지만 이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3건은 8월 29일에 기소가 돼서 9월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이거 본격적으로 지금 10월, 11월 2달 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지요. 이 재판은 누가 하고 있냐면 형사합의 우인성 재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27부. 우인성 재판부 아까 본 것 같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VIP 경로설, 최상병 특검의 VIP 경로설과 외압 수사 의혹, 요 재판도 우인성 재판부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 다 이제 재판을 하게 되겠죠. 자, 요 재판이요. 이번 주에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 1월 28일에 1심 선고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1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까 제가 내년 2월쯤에 그게 나올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도이치모터스 혐의와 이 명품백 혐의 요거 합쳐서 징역 11년, 그 다음에 명태균 징역 4년, 그래서 합쳐서 총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때려주세요라고 이제 1심 재판부에 요구를 한 거죠.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구형. 예. 김건희 여사가 헛웃음을 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년 1월 28일에 선고가 됩니다. Don't to the news.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자주 보이는 이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이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거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 방조니까 도와줬다는 혐의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난 계엄 말렸어요. 반대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특검은 뭐라고 봤냐면 아니다. 여기 지금 CCTV를 봐라. 당시 이제 국무회의 하려고 하는 CCTV 현상인데 이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여기 네 명 남았어. 국무회의 하려면. 그랬더니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가운데 이분인데요. 이게 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상 이 협조를 했다는 거죠.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방조 혐의.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공문서 작성 뭐 이런 어떤 혐의가 있는데 위증 혐의. 탄핵 때, 헌재 때 했던 혐의랑 다르다. 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죠. 이 CCTV 관련해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내가 당시 거의 멘붕 상태여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관련 모든 재판 중에 가장 빨리 선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은 1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예. 그래서 1월 21일에 1심 선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건희 여사 그 첫 번째 재판이 1월 28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일주일 전에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33부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재판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뭐 사실상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뭐 비상계엄 선포부터 그래서 이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다음에 내란 임무 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비화폰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계엄하려고 경호처에서 비화폰 받아갔다. 그리고 비화폰 없애면서 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이거는 이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평양 무인기 의혹 아까 보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의혹도 일반 이적죄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제 보셨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최상병 특검은 끝났지만 내란 특검 이제 12월 14일에 끝나는데 아직 기소하려고 지금 열심히 수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더라도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요건 추경호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의 이 표결 방해 의혹 하려고 했는데 일단 거긴 기각됐지만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표결 막아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걸 또 기소를 하겠죠.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 다음에 사법부가 가담한 의혹, 뭐 청탁금지법, 은폐 추가 수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원래 16개 혐의 수사를, 이 특검 출범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3개만 지금 재판에 넘어가서 먼저 기소를 한 거죠, 그거는.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 뭐 더 추가로 명품백 고가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뭐 바쉐론 시계 비롯하여 그런 거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코바나 컨텐츠에서 뇌물수수 의혹, 요거 이제 후원금 기업들한테 전시할 때 후원금 협찬받은 거 그 뇌물 아니냐는 의혹,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전할 때 코바나 컨텐츠에서 함께 일했던 그 업체에게 뭔가 몰아준 거 아니냐는 의혹,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다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엄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그걸 수사를 이제 계속 했습니다. 그죠? 검찰이 초반에 하다가 정권 바뀌고 3특검이 이걸 수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재판이 조금 시작이 된 거라면 내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죠? 12월에 특검이 다 맞춰지면 넘어갈 거예요. 이제 재판을 넘기겠죠. 그럼 내년은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 재판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뭐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기현 재판부, 뭐 우인성 재판부, 뭐 이런 재판부들 있잖아요. 이런 재판부는 어떻게 배당이 됐죠? 무작위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민주당 추진하는.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판사를 예측할 수 없게 누구도 심지어 대법원장도 할 수 없게 그 판사의 양심과 법률을 믿고 돌리는 게 사법부의 독립인데 이렇게 별도 외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하는 거. 이제 이들이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이 재판부를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재판 판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법원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이 이제 통과될 것 같죠.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모든 법안들은 이제 이들의 손을 떠나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년 한 해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 건들을 다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도 끝난 게 아니다. 이 3특검 끝나면 2차 종합특검, 3특검에서 미진한 걸 하나로 모아서 또 종합특검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재판은 당연히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수사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더 파헤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뭐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내란 수사. 올해 내내 했잖아 수사. 이거 완전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거 계속 끌고 가려고 아주 그냥 수사도 재판도 계속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자, 내일은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1번 자본시장법 위반, 2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3번 일반 이적죄, 4번 내란 우두머리. 좀 어렵고 뉴스도 안 보면 어려우시겠는데요.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는 짝꿍이 받는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짝꿍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인 도민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은 제가 민주당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권력 고도하면서요. 답은요 4번. 김병기, 김민석, 강훈식, 추미애. 당첨자 나갑니다. 이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4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빵빠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성이름님도 당첨되셨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또 빵빠레 3개를 빵빵빵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BURN TPUFF님 4번 추미애요. 민주당이 이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웃어주셨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아직은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민주당 정권 초기 때문에 뭔가 빵빵빵빵 드러나진 않아요. 물밑에서 지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핏 겉으로만 봐서는 편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 밑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죠. 워낙 정권을 잡은 쪽이니까 제가 잘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님. 행복.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너무 팍팍하게 사나요. 행복 좋네요. 하트도 주셨고요. 설명 너무 정확하고 세심하게 해주시네요. 민주당 현재 상황을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계신지 실감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님.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덕분에. 마지막 코리아 토종 한국인님. 코리아 토종 한국인. 저도 토종 한국인입니다. 평소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고 대통령이 누구네 마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행간 뉴스터디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덕분에 쉽게 알게 되었고 흥미를 갖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박사님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우리가 언론은 더 그 역할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회가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내 세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식들 어떤 나라를 만들어줄지 알려면 제대로 판단하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박사님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당첨되신 5분은요 채널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